6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회전교차로, 그중에서도 차선이 2개인 2차로 회전교차로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우선권이 있는데 운전자들이 잘 몰라서인지 아니면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인지 새로 진입하는 차량이 무턱대고 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회전하면서 차선을 바꾸고 교차로로 들어오려는 차,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얽히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혼돈의 회전교차로, 먼저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2차로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교차로 1차로나 2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복잡하게 얽히며 어수선합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로 멈칫거리며 눈치를 보기도 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이런 와중에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머뭇거리는 기색 없이 거침없이 교차로에 빠른 속도로 진입합니다.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교차로 진입 차량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회전하는 차량들은 속절없이 멈춰서 진입 차량을 지켜보다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진행합니다.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무색하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에서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새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한 후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지 유의한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또 다른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 중간에 소나무 섬이 조성되어 있어 경관은 시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원해 보이는 경관과 달리 이 회전교차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골칫덩이 교차로입니다. 2차로로 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앞입니다.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인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선이 하나인 회전교차로에 비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현장을 보는 동안 이처럼 실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화가 많이 났는지 문을 세게 닫으며 내리고 스타렉스 운전자도 뒷목을 쓱 잡더니 이어서 내립니다. 그리고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법률방송 취재진에 사고 장면을 찍었냐고 물어봅니다. 혹시 이거 찍은 거 있어요? 일단 충돌 부위는 트럭은 오른쪽 앞범퍼가, 스타렉스는 왼쪽 운정석 측면이 움푹 패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뒷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며 보험사에 전화를 겁니다. 좀 목이 안 좋네요. 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 성산 IC에서 빠져가지고 파주출 파는지 돌면서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그 회전 구간? 예, 거기에요. 그 앞에요.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흔히 또 보이는 익숙한 풍경.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와 트럭 운전자 사이 언쟁이 벌어집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은 교차로 우측 내리막길을 내려와 회전교차로 2차로로 진입해 진행합니다. 이때 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빠른 속도로 차선을 바꾸다 그대로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세부 과실은 더 따져봐야 합니다. 통상 교차로 내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 추돌 사고 과실 비율은 2대8, 진입 차량 과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 교통 전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기본 과실은 회전 차량 과실이 20%, 진입 차량 과실은 80%입니다. 다만 진입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과실 비율의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가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교통경찰이 와서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또 사고가 났네 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면서 직진하는 차하고 이렇게 턴하는 차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두 개 차에서 보니까 둘 다 양쪽 직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편인가요? 가끔씩 이제 경찰들이 와서 그런 거는 있어요. 실제 교차로 주변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도로에 나는 흔적, 이른바 스키드 마크가 도로 여기저기 어지럽게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라서 네네. 그래서 아마 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사고 나는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요. 네. 이런 회전교차로 추돌 사고는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심심치 않게 동영상과 상담이 올라옵니다. 상대차가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불박차는 여기서 돌고 있죠. 불박차는 이제 회전교차로 무섭대요. 무서워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교통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를 늘려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없애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교차로는 신호 위주로 가잖아요. 일단은 신호 위주에서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잖아요. 회전하면서 가는 부분이어서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가는 교통 흐름 부분인 거여서. 예. 교차로 내에 정지선을 두고 진입 차량에 우선권을 주는 기존 로터리와 달리 회전 차량에 우선권을 주는 유럽식 회전교차로는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155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평범한 교차로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율도 평균 43.4%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선이 2개인 2차로 회전교차로입니다. 일단 교통당국은 하루 교통량이 2만 대 이하일 경우에는 1차로 회전교차로를, 2만 대 이상 3만 2천 대 이하일 경우엔 2차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174곳에서 설치 1년 전인 2016년과 설치 1년 후인 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1차로 회전교차로의 경우 총 교통사고 건수가 76건에서 34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2차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은 51건에서 52건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에선 차선 변경에 따른 엇갈림, 이른바 위빙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촉발한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2차로인 경우에 아무래도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위빙이라고 하는데 엇갈림 있죠. 1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엇갈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2차로에서는 안쪽 차로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차량과 바깥 차로에서 회전하려는 차량이 엇갈림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2차로 회전교차로를 다시 교차로로 원위치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신호등 교차로의 경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정면 충돌해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면 회전교차로의 경우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는 더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신호를 없앤 것이 역설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더 높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1차로도 낯선데 2차로의 회전교차로를 만나면 운전자들은 갈팡질팡하게 되고 결국 가벼운 접촉사고일지라도 사고 위험은 더 커지게 됩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 문제 앞서 장한지 기자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장한지 기자가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를 만나 법적 책임 문제 등 관련 얘기들을 더 들어봤습니다. 일단 회전교차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나 법적 책임과 관련해 정경일 변호사는 진입하는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회전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 간의 과실 비율을 따질 때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차량이 양보해야 됩니다. 기본 과실은 회전 차량 과실이 20%, 진입 차량 과실은 80%입니다. 다만 진입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과실 비율에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가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 차량이 먼저 진입했고 회전 차량이 후미 추돌했다라고 할지라도 진입 차량 과실이 60에서 70%, 그다음 회전 차량 과실이 30에서 40% 정도로 평가됩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차로 회전교차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회전교차로는 그 1차로로 회전교차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측, 외측 차로로 2차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의 취지는 교통량이 적은데, 그리고 신호 대기 시간을 줄여서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로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버리면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2차로 회전교차로, 내측 외측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는 교통량이 적은 곳에 가급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도로관리 주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건 아니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회전교차로가 내측, 외측 2차로로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 운전자가 헷갈려서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묻기 힘들고요. 그런데 오히려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도심지 한복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그리고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민원도 계속 제기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이 정도까지 이른다면 도로관리청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구조적 개선은 그것대로 해나갈 일이고 운전자들은 회전교차로에선 회전 차량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과 교차로 주변에선 무조건적인 서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속도 줄여야죠. 사실은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지. 이제 다만 뭐 이런 말할 수 있겠죠. 이제 회전교차로의 구간이 오히려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는 경우라서 내리막 차량이 서행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구간이라면 사실 회전교차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주던가 해야 되지.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일종입니다. 따라서 서행 운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은 회전교차로는 서행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되지, 이와 같이 서행 운전이 불가능한 뭐 여건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게 일부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관련해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본부장은 교차로 내 차선 변경 차량과 교차로를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 사이 엇갈림, 이른바 위빙 현상을 해소해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설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법률방송에선 회전교차로 문제, 다른 문제점은 더 없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등에 대해 더 취재 추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판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가 없고 휠체어 리프트만 있는 지하철역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고법 민사 37부는 오늘 이원정 씨 등 지체장애인 5명이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10월 지체장애인 고 한경덕 씨가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일단 휠체어 리프트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며 휠체어 리프트가 위험시설이라는 장애인들의 주장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 등이 이미 승강기 설치에 관한 용역을 도급했고 이를 대회에 공표했으므로 적극적 조치 이행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며 장애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에 들어간 만큼 판결로까지 설치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장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관련 척수야 사랑해라는 인터넷 카페에 생생한 경험담이 올라와 있는데 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글쓴이는 안전해 보이지 않는 덜컹거리고 꽤나 오래돼 보이는 리프트에 몸을 싣는다. 계단이 긴 만큼 밑에서 내려다본 모습 역시 무섭다. 손잡이를 꽉 잡으며 혹여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가끔 스친다고 휠체어 리프트를 탈 때의 심정을 적고 있습니다.
꼭 사고가 아니더라도 영무원을 호출하고 사람들 바삐 오가는 데서 영무원 올 때까지 기다리고 휠체어를 리프트에 설치해서 타고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에 고장도 잦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리프트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도 더러 발생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하소연입니다. 글쓴이는 특히 느리게 가는 리프트 위에서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도 한 몸에 받아야 한다고 곤혹스러움과 난감함을 나타내며 이렇듯 리프트는 계단 위에 휠체어와 온몸을 실어야 하는 불편함과 위험성을 가졌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는 그런 불편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목발 이용자, 어르신, 임산부 그리고 일시적으로 몸이 다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리프트는 있겠지만 좋은 리프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리프트가 좋아져도 리프트다. 아무리 리프트가 좋아져도 엘리베이터는 되진 못한다는 게 글쓴이의 말입니다. 네, 법원이 과잉 개입해서는 안 되고 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 취지를 이해 못할 건 아니나 기왕에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을 인정했으면 그 설치도 법원이 판결로 강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용역을 맡겼다 하니 하루빨리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모두 설치돼 휠체어 리프트라는 시설이 거창하긴 하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면 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무부가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다중대표소 송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암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제 문제로 갈등을 겪던 원청업체 대표를 둔기로 살해한 하청업체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33년을 선고했습니다. 9살 어린이가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있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등과 함께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오늘부터 한 달간 벌입니다. 경찰 관리를 받는 학대 우려 아동은 전국적으로 2,315명에 이릅니다. (6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